화면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네, 인정합니다. 영화나 볼까? 네. 얘들아, 아니 뭐 여기서부터 칠래고 너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잘 봐도. 자 이제 클리 512 클리닉 이벤트. 와, 재밌다. 1. 이제 그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클리닉 25분제 하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거 뭐해? 밥 풀고. 놀아요. 조교한테. 그렇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생긴 거야. 조교한테 초점 막아, 그렇지? 그 다음에 너네 뭐 하러 가? 밥 먹으러 가잖아, 그렇지? 네. 이게 안 된다고 이제. 그럼 불가능해. 이제 조교한테 초점 받아. 그럼 조교가 너네한테 뭐라 할 거냐면 이제 틀린 거 고쳐와 라고 할 거야. 네. 그냥 틀린 거 다 고쳐. 네. 오케이? 뭐다? 에헤이, 너네 8시 20분에 딱 1반에서 출발하게 시킬 거야. 오케이? 틀린 거 고치면 끝이에요. 틀린 거 고쳐와 해서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체크 표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조교한테 검사를 받아서 다 세부가 돼야 돼. 모르는 걸 조교한테 질문하던 뭘 하든 해서. 오케이? 내가 너무 어렵게 안 내잖아, 클리닉 그리고. 네. 그지? 네. 해서 해. 얘 다 해. 그럼 이제 추가 클리닉. 이게 보너스야. 오케이? 추가 클리닉. 내가 하루에 그냥 넉넉하게 절대 다 못 풀리게 내놓을 거야. 한 100문제? 와우. 그러니까 다 풀라고 내는 게 절대 아니야. 보너스네. 알겠지? 여기서 풀고 8시 20분에 조교한테 제출 후 이관으로 이동. 오케이? 그러면 조교가 추가 클리닉 맞은 개수를 각각 체크해서 기록할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주일 누적. 상위 3등, 상위 1, 2, 3등. 내가 선물 네. 무슨 선물이요? 어? 있어. 보너스 문제 50문제 정도는 아니고 쌤이 한뭐 CU 상품권이도 이런 거 줄게. 큰 건 못 줘. 매주 주는데 어떻게 비싼 거죠, 그지? 쌤이 매주 3명 뽑는다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수학을 존나 못하는데 그럼 잘하는 애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차차 고민해보고 있어. 어서 해결할지. 그래서 수준별로 문제를 주든 뭘 하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근데 이거 선물만 주면 응 안 해 하고 너네가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하위 딱 한 명, 한 놈만 걸리자. 딱 꼴등 한 명. 아이, 고마워. 고마워. 한 명. 그때 가면 저기 인형 있어야 돼. 추가 문제 구역 예정. 인형아 고맙다. 토요일, 그냥 밥인형 쓰면 일요일에. 너 나랑 얘기할래? 아 제가 나는 진짜 자, 근데 주의사항 첫 번째. 그래서 클리닉은 앞으로 무조건 18시 30분 시작. 그러니까 놀 거면 그 전에 다 놀고. 오케이? 그러니까 밥 먹고 미리 먹고 학교 끝나서 갔다가 미리 놀고 와. 네. 미리 놀고 2시간 미리 놀면 되잖아. 미리 와서 클리닉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기본 클리닉 25문제가 안 되면 추가 클리닉 풀어도 카운트 안 할 예정. 아 이런 너는 그냥 카운트 못해. 세 번째. 그냥 이랬는데 책 쓰는 거 아니야? 야 어? 야, 다 너희들이 실력을 안 되잖아. 맞은 문제. 아, 그치. 세 번째. 무조건 다 해. 만약 20시 20분 전에 자리를 오래 비울시 조교한테 말하지 않고 왜 똥을 30분 쌀 수도 있지. 조교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30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한 시간 들어. 저번에 똥 싸다 묻은 거다 이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와. 아 좀 클리닉 좀 해 근데. 근데 네. 추가 클리닉 어, 그 일주일간 그거 계속 그 추가 클리닉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면 끝이야.
내면 다 수요일에 또 새로운 걸 주고 금요일에 또 새로운 걸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갖고 가는 게 아니야. 맞은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가 시간이 존나 부족하니까 100문제 다 절대 못 풀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0문제 풀었어. 그러면 내가 쉬운 걸로 낼 거야. 추가 클리닉을. 왜냐면은 너네 앞에 거에서 낼 거야. 그래서 직방, 평면좌표, 원방. 내가 그거 복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추가 클리닉은 거기서 낼 거고. 그래서 그 파트로 진짜 개쉽게 낼게 내가. 네. 진짜 개쉽게 낼게. 해서 그걸 풀어서 맞은 개수를 기록할 거야. 이게 다 못 풀 거야 절대. 내가 첫날 보고 만약에 100개 다 푼 놈 있으면 200개로 만들 거고 200개 다 푼 놈 있으면 300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절대 다 못 풀어서 내가 8시 20분까지 저 할 거 없는데 왜 자꾸 붙잡아요 이런 말 안 나오도록 끝까지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너네 오전부터 하래. 너네 클리닝 왜 내고 그냥 가냐고. A반은 이미 하고 있었거든 얘들아. 저기 고1 A반 여준쌤 내반은. 근데 너네 왜 안 하냐고 나한테 뭐라 하셔가지고 너네도 시켜야 돼. 내가 오전부터는 좀 조정을 해줄게. 그냥 진짜 조교한테 물어봐서 정말 못 푼 한 두세 문제 정도만 하게 해줄 테니까. 네. 어제도 오전부터 하긴 해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 오전부터 안 되는 나중에 나갈 거고 일단 수요일 금요일 맛만 보자. 어떻게 되는지 너네가. 해서 저걸 시킬 거고. 근데 좀 조정이 있을 거야. 저 이 꼴등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주에만 뽑을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못해서 아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어. 아니면 여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온 애들 있잖아. 앞에 거 안 했는데 네. 그런 애들이 좀 억울하니까 꼴등은 진짜 뒤지게 말 안 듣는 놈 한 명으로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점수도 꼴등이면서 뒤지게 말 안 듣는 놈이 꼴등하면 그 녀석에게만 저 벌을 주도록 할게. 알겠지? 하고 3위 3등은 내가 뭐 엄청 거창한 건 못 해줘. 야 나도 이제 대학생인데 너네한테 뭐 비싼 걸 사줄 순 없고 어쨌든 내가 좀 상응하는 무언가를 줄게. 해서 내가 정말 8월 안에 이거 8월만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누적으로 엄청 잘한 친구 있으면 내가 8월 끝날 때 샤프 하나 선물해 줄게. 쌤이 샤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좋은 거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달 내내 한 사람들은 내가 샤프 같은 걸 좀 선물해서 줄 테니까. 근데 클리닉을 좀 하자. 얘들아 요 2시간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지? 그냥 이 시간에 모든 걸 한다 생각해. 만약에 너네가 이 이벤트를 참여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숙제를 해도 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꼭 저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너네는 6시 반에 클리닉실 1 도착해서 8시 20분까지 못 나가는 거야. 무조건 똥 싸러 가든 화장실 가든 무조건 조교님한테 말하고 가. 네. 알겠지? 그래서 불시에 봤는데 내가 그때 불시에 찾았는데 없어. 근데 조교한테 이름 말 안 하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알겠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 그 채대기를 2시간이나. 꼴등이야? 2시간이야? 내가 꼴등이라고. 눈부셔. 아. 이런 꼴찌 안 할 수 없지. 그치? 야 숙제 질문. 그냥 안에서 숙제? 미쳤냐? 미쳤네. 야 숙제 안 한 사람 자진 신고. 손들어. 박인혁이요. 신용이네 아, 이거. 앞에 했어요. 야, 너 어디까지 야, 안 했어요? 야 앞에 한 장도 안 했어. 앞에 했어요. 야, 너 나보다 안 했어? 몇 쪽부터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너네가 그 전에 이 개념 유형 숙제를 내주셨을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 풀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클리닉 할 때 이해했거든. 네. 내가 숙제 안 하는 걸로 잔소리 너네 별로 안 했잖아. 네. 클리닉 안 하고 런치는 건 뭐라 했어. 근데 솔직히 내가 요즘 내주는 숙제는 이게 아니, 그래, 조금만 이거.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내가 나한테 내용이니까. 숙제도 물어봤잖아. 아 저는 근데 아니, 뭘. 이 친구가 그 신용이네. 집합 부분 다 하는 거라고 그냥 해가지고 페이크를 내가 언제 맨 처음부터 그랬어? 다 했거든요. 진짜 맨 처음부터 다 했는데 맨 처음에 다가 아니지 이거는. 아니 근데 네. 짧게 맨 처음에 야한 문제가 다 푼 거냐? 근데 아니. 근데 얘들아 이혁이는 열심히 한시까지 나와서 수학을 하고 있어. 네. 아니, 근데 네. 그 전에 안 했으니까 그거는 아 조용히 해. 판단한 거 야 근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집합 다 풀려 했어? 갑자기 한 명 뭐라? 내가 다 푸는 거라 와. 아까 너는 잘. 내가 숙제해. 내가 막 이걸로 막 숙제 안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그 탄압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말했어. 이제 선을 넘으면 진짜 네. 뭔가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만해, 숙제 웬만하면 해가 내가 어려운 것도 안 내주고 숙제도 양도 엄청 적지 않아? 그냥 한 1시간 하면 하지 않나? 오, 1시간 안 해도 돼요. 그래. 꼭 해와. 아니, 여기는. 숙제 질문 없으면 다 했어. 진도 나가지. 네.
여기 107쪽까지 숙제였죠, 여러분? 108쪽 보자, 108쪽. 107쪽까지 숙제 받았지. 얘들아, 너 107쪽 아마 좀 마지막 영상 안 된 사람들 좀 있을 거야. 그 안 된 사람들 나중에 질문해. 네. 네. 내가 적당히 해, 진짜 수업 시간인데. 진짜. 몇 살이야? 한 얘들아, 여기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네. 여기서 일단은 내가 적는 걸 한번 식을 메인 식을 하나 적어줄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앞에 적은 식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그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자. 얘는 뭐냐면 얘들아 A와 B를 합친 거야, 그치? A와 B의 합, 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인 거고 근데 앞에 붙어있는 N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속하는 애들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냐면 A에 속하는 사람수 더하고 B에 속하는 사람수 더한 다음에 겹치는 애를 마지막에 빼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왜 빼줘야 되냐면 얘들아 너네가 운동부에 들어간 학생 수를 적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요게 축구부 사람수고 요게 농구부 사람수야. 근데 얘들아 얘네 둘을 그냥 더해서 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축구부랑 농구부를 둘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치 두 명인 것처럼 되죠, 그치?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 전체에서 운동부에 가입한 학생의 수를 묻고 싶은 거면 이제 같은 사람을 두 번 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얘랑 그냥 더하고 끝내버리면 둘 다 속해 있는 애들은 두 번 세줬어, 그치? 그럼 두 번 세줬는데 원래 한 사람당 몇 번 세줘야 되는 거야? 한 번씩 세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 세진 명수만큼 다시 빼줘야 될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축구부도 들고 농구부도 둘 다 하고 있는 녀석의 사람 수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 운동부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만 좀 이유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 내가 A에 속하지 않는 사람 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사람 수에서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는 사람 수를 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그 개수를 구하면 전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제 A와 B의 차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A가 B와의 커플링을 다 갖다 버린 뒤 남아있는 것들이 A-B 차집합의 원소들이었고요. 그럼 거기 있는 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서 몇 개를 빼면 되냐면 B와의 커플링을 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A에서 A가 B랑 겹치는 물건을 다 버리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개수는 A가 원래 갖고 있던 물건의 개수에서 B와의 커플링 개수를 센 다음에 빼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요 개수만큼 내 물건이 남아 있겠죠. 그죠? 우리 앞에서 풀던 거랑 다른 내용들이에요. 얘는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수 세는 문제인 거예요. 그 집합에 속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A와 B가 가진 물건을 한데 모은 다음에 요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A와 B가 가진 물건을 한데 모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B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 버리면 돼요. 이 마지막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얘가 A고 얘가 B면요 A-B가 원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A에서 B랑 겹치는 파트를 뺀 거예요. 그렇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합집합 B는 뭐가 나오냐면 얘와 얘 전체를 가져간 요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요 전체에서 여러분 뭘 빼냐면 요 B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빼는 거예요. B 전체를. 여기서 딱 요 부분을 빼고 나면요 정확하게 얘만 남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요 부분의 색칠을 없애고 나면은 정확하게 요 왼쪽 반달 조각만큼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럼 전체적인 형태를 보자면 주인공인 A 입장에서는 B랑 겹치는 걸 갖다 버린 개수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체 입장에서는 전체에서 A와 B를 합친 거에서 B의 개수를 빼줘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식 두 식은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어떤 걸 알려주고 A에 속하는 애의 개수랑 A랑 B랑 겹치는 애의 개수를 알려줄 건데 이렇게 친절하게 NA 교집합 B 이렇게 안 알려주고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축구부에는 9명이 있고 축구부와 농구부를 동시에 가입한 사람은 3명이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특정 조건들을 집합 A, B 이런 걸로 놓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죠. 자, 36번 문제를 볼 건데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U라는 집합 안에 얘들아 여기 적혀 있는 게 5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게 아니라 여기 5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래. 거기 문제 잘 읽어야 돼. 5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5명 있고 여기 2명 있고 여기 7명 있대. 여기 6명 있고 그치? 저 사람수야 원소의 개수야 들어있는 그 문제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N, A 뭘 구하래? 합집합 B를 구하래. 그치? 얘들아 근데 이거 문자가 멍청한 게 이거 그냥 그림 보고 그냥 A 합집합 B 안에 있는 원소 개수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림을 줬을 때는 굳이 이 공식이 필요가 없겠다. 그치? 안에 요소들이 다 채워져 있잖아. A 합집합 B 어디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몇 개? 5개, 2개, 7개 총 몇 개? 그냥 14개겠다. 그치? 왜 쟤는 저렇게 푸는 거야? 그치? 의미 하나도 없겠다. 그 다음에 밑에 37번 보시면 37번에선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니까 요 A의 바깥에 있는 원소 몇 개야? 여기 7개, 여기 6개니까 13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걔가 이제 그 빈칸 줄기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이 공식을 썼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어 걔는. 너네는 뭘 풀어보면 되냐면 얘들아 39, 41 이렇게 두 문제 빨리 풀어보자. 금방 풀 거야. 같이 보자 얘들아. 39, 40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치? 뭐 설명할 것도 없다. 그치? 그냥 저 공식에 대입하면 돼. 저런 문제를 근데 당연히 저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 이제 저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찾는다면 너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겠지 알아서. 우리가 볼 문제는 사실 요 정도 내용이 아니라 요 45번부터 49번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거의 개수를 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오른쪽에 있는 45부터 49번까지를 좀 봐보세요. 저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제가 적어둔 공식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52번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52번. 여러분들이 이제 드 모르간의 법칙이란 걸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안에 사용하는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집합의 연산도 저번 시간에 하긴 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푼 것도 아니어서 이따 개념 유형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n에 52번 문제입니다. 52번을 보시면 n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c가 겁나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세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아까 배웠어요. 어떤 녀석의 여집합의 개수를 세려면은 전체에서요 뭘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개수를 빼주시면은 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형태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도 아까 배웠던 그 규칙들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위에다가 nu는 30이라고 값을 알려줘 놓고 a 합집합 b의 개수도 몇 개라고 22개라고 알려줘 놨으니까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제 옆에 55번 같은 56번 문제를 제가 풀 건데요. 5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정현인의 반 학생 중에서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12명이래요, 그렇죠? 그럼 저런 문제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처음에 등장하는 녀석을 A라고 둬야겠다. 정현인의 반 학생 중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그래서 집합 A를 너네가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집합 A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아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인 NA가 몇 개다? 12다. 요 힌트를 너네한테 주고 싶었던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16명이다. 아 그럼 B에 나는 집합을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라고 두고 그럼 NB가 얼마구나? 16이구나.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음악 동아리와 미술 동아리에 모두 가입했다고 하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A의 교집합 B가 얼마다? 요게 9명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음악 동아리 또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NA 합집합 B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아까 배웠던 공식인 얘네 둘이 더하고 10이랑 16이랑 더하고 겹치는 걸 빼면 되니까 총 19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집합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집합 기호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58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 문제 풀어보시고 저희는 개념 유형 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다 푸신 분들은 개념 유형 책을 꺼내고요. 개념편 꺼내주시면 되고 121쪽 펼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 거예요.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자, 우리 이제 연산 파트부터 좀 어려워서 제가 베이직센을 시켰어요. 근데 모든 단원을 베이직센을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번 단원만 특히 너네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베이직센을 썼어요. 개념 유형은 바로 응용 문제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서 1-1번부터 우리가 빠르게 좀 한번 쭉 짚어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문제에서 전체 집합 U를 뭐라고 줬냐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쭉 문제풀이 해드릴 거니까 문제 해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나중에 개인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U를 보면은
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1, 2, 3, 4, 6, 12 그래서 전체 집합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A라는 집합은 문제에서 그냥 짝수라고 주긴 했는데 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U에 속하는 녀석들 중 짝수만 골라서 적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B 또한 U의 부분 집합인데 그중 3의 배수들만 골라 모았으니까 3, 6, 12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안 돼도 요거까지는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B까지 적어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들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지 너네들이 지금 베이직센에서 문제를 많이 풀고 와서 저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얘가 A 빼기 B라는 것도 너네는 알고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배우고 이 문제를 바로 풀기에 적당한 문제들은 아니라서 베이직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할만하겠다. 우리 이 표현이 A 빼기 B라는 거를 했고요 그쵸? 이 말은 뭐라고? A랑 B랑 A에서 B와의 커플링들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뭐만 남게 되냐면 2랑 4만 남게 되겠다. 이런 거 구하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걔가 말하는 거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이랑 B와의 합집합을 구하래요 그쵸? 맞나요? 그럼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구하면 되겠다. A의 여집합은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속하는 것들이니까 1, 3, 2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얘랑 B랑 합하면요 B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A의 여집합만 갖고 있던 1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식에 나타난 것 중에 특별히 복잡한 것들은 없어서 요건 넘어갈게요. 그럼 3번 같은 걸 간단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B의 여집합인데 쌤이 이런 게 여집합이 붙어있을 땐 빼기 기호를 교집합 기호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것도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걸 구하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요걸 구하기보다는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구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되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U-U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요거는 뭐가 될 것 같나요? 뭐 딱 봐도 A인 게 보이긴 하지만 어려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냐면 빼기를 똑같이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그쵸? 그럼 얘도 뭘로 바뀌어요? A로 바꾸겠죠? 우리 요거 가장 기본 연산에서 했던 거예요. 전체와 나와의 공통점을 구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적으면 돼 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4번이 물어보는 것도 A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처럼 바로 구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더 복잡한 식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 집합의 연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중요한 유형들은 여러분들한테도 풀 시간을 줄 거예요. 다른 문제들을. 일단 필수예제 2번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읽을 시간 30초 드릴게요. 자, 2번 같이 보시죠. 자, 문제에서 집합유를 저렇게 줬어요. 그렇죠? 집합유를 뭐라고 한다? 1부터 9까지. 그냥 저 이렇게 적을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를 줬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 4, 6이다 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5만 들어있대요. 7이 들어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그냥 해석해도 좋지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그림으로 보고 눈으로 봐서 방에다 원소들을 집어넣어준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체 집합 U를 적고요. 이제 A와 B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한데 얘가 딱 줬잖아. 우리 하나는 겹쳐. 그러니까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내가? 겹치게 그려야겠지. 그치? 그래서 A를 놓고 B를 놓으면 얘들아 둘이 겹치는 곳엔 7만 들어간데 여기다 너네가 7 적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우리가 분석하기 조금 이르다. 그치? 일단 놔둬. 오케이? 너무 어렵잖아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B랑 뭐랑 A의 여집합이랑 빼면 3, 5라고 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이제 튀어나오셔야 돼요. 얘의 의미는 뭐다? B 빼기 A다. B와 A의
B에서 A와의 커플링을 갖다 버린 게 돼야 그게 어디야?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만큼이야, 그치? B한테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파트니까 여기 사는 애들을 알려줬네. 여기에 누구랑 누가 사네? 3이랑 5가 살고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줬던 힌트도 해석해보자면 A와 B의 합집합, 즉 어디야? 요 테두리 전체에 바깥 영역에 사는 애들은 바깥 영역에는 2, 4, 6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 4, 6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 바깥 공간에 2, 4, 6 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 방 다 찬 거야, 확실히, 그치? 여기 7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가 알려줬잖아, 그치? 요 방도 다 찼어. 여기 3, 5밖에 안 들어간다며. 2, 4, 6도 여기 다 찼어, 그치? 그럼 남은 못 적어주면서 누구 있어? 1이랑 8이랑 9는 어쩔 수 없이 2방 가서 자야겠다. 얘는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이었네, 그치?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주면 되겠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 안에 1, 8, 9, 7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집합 A를 적으시면 1, 7, 8, 9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베이직 세는 기본 문제예요, 그죠? 요 정도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한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몇 번을 푸느냐?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윤희야, 그만 자. 어? 너 진짜 내가 하루에 경고를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못 드려서 우리 수업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풀고 웬만하면 금방금방 풀 건데 문제만 정확하게 읽고 어떻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프리를 듣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남은 거 숙제로 내줄 거니까. 자, 보시죠. 일단 이 유형 문제 어떻게 푼지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보고 보는 것보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전체가 U일 거고 요 안에 두 명이 있으니까 집합이 A 하나 있고 B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에 원소를 채워 넣을 거예요. 첫 번째 단서 한번 봅시다. A와 B와 겹치는 영역에는 C 혼자 살아. 그러니까 요 방 채워 넣었다, C로, 그치? 얘들아 여기 문 닫힌 거야. 이 방에서 잘 사람 정해졌어. 얘 독방 쓰기로 한 거야, 그치? 그럼 저 방에 내가 원소를 넣을 일이 없어. 다른 애들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는 실습해야 한다. 얘의 의미는 뭐다? A 빼기 B고 벤 다이어그램의 위치에서는 A에서 B랑 겹치는 파트를 뺀 요 파트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말해주는 거다. 그치? 요 안에 D랑 E가 들어간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 방도 이제 방문 닫았어. 쟤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바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합집합 B의 바깥은 요 U의 요 아래 바깥 부분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A와 H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거실도 찬 거야. 거실이랑 방 두 개 다 찼어. 그렇지? 그럼 남은 원소들은 자동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잤다는 걸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방 못 구한 애들 누구야? B, C 구했고 D 구했고 E 구했고 F랑 G가 못 구했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B랑 F랑 G가 여기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어딜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B 빼기 A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B에서 A와 겹치는 부분을 뺀 요만큼이니까 얘를 구하면 B와 F와 G가 들어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죠. 정리하고 필수 예제 3번 읽을 시간 30초 드릴게요. 우리가 베이직에서 조금 봤던 건데 좀 복잡해진 문제들일 뿐이에요.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같이 보시죠. 알다시피 제가 이거 녹화해서 다 강의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 중간에 템포 놓쳤다, 한 문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링크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그 파트만 찾아서 들으시고 또 이해 안 가면 따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죠. 요 오늘 하는 것부터는 이제 어려울 거라서 어려운 책을 쓰니까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문제풀이 하나하나 중에 이해 가는 문제가 있을 거고 안 가는 특히 안 가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파트 숙제로 문제 풀어보시고 안 풀리면 이제 한번 더 들어보면 돼요.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줬고요. B라는 집합을 어떻게 줬냐면 4랑 A 빼기 1이랑 6 마이너스 A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A와에서 B를 뺐더니 5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A인데 B와 커플링을 다 갖다 버렸네. 근데 5는 살아남았다는 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5는 B의 원소가 아니야. B는 5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B와의 커플링을 다 갖다 버렸어도 5는 남아있겠다. 얘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메인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분명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커플링을 다 갖다 버리니까 요 하나만 남았네. 그럼 남은 갖다 버려진 2랑 3과 a제곱 마이너스 5는 누구에 속해 있는 녀석이다? b에 속해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지금 3놈이 있는데 여기 또 3개를 줬네. 그치? 그러면 우리 서로 같은 집합 했을 때처럼 얘네 셋이랑 얘네 셋이랑 어느 하나씩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제일 만만한 애를 기준으로 붙잡았어. 얘가 지금 2명의 이름이 밝혀져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랑 완벽히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B에 딱 3놈이 있는데 이 셋이 여기 속한다며. 그치? 그럼 얘네 셋이 이 B라는 모임의 멤버들이겠다. 근데 4가 없네. 여기 4가 있는데. 그치? 야 그러면 A제곱 빼기 5 너 이 녀석 너 4구나. 그럼 얘를 풀어보면 두 가지가 나오겠다. 첫 번째, A가 3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가 마3일 수도 있겠네. 그럼 제가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얘랑 얘 다 완성해보라고 그랬어요. 그쵸? 실제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인지를 비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집합을 완성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4, 2, 3 이렇게 나옵니다. 딱 똑같나요? 똑같죠. 그쵸? 이거 2, 3, 4고 얘도 지금 4라고 밝혀졌잖아. 4이고. 그치?
딱 똑같이 나온다. 아 A는 3이 정답이겠구나. 그치?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실제 얘도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4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마이너스 4 9 나옵니다. 얘네들 B에 속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속했죠? 커플링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각자 넣어보고 아 A가 3일 때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하시고 이거 윤이야 너 이씨 너 자꾸 졸면 이거 스탠치상 너 거 된다. 저거 너 고정성 맞는다 저기. 근데 너 내가 실장님한테 스탠 책상에 세워놨는데도 졸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만 좀 졸아 그만 좀. 아침에도 졸고 점심에도 졸고 저녁에도 졸면은 24시간 다 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보자 얘들아 3-1. 마찬가지야. 방금 푼 거랑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그렇지? A에서 얘 따로 풀이하진 않을게. 완전 숫자만 바뀐 거야. A에서 B와 커플링을 갖다 버렸더니 2만 남았다. 그럼 걔가 두 가지 뜻이라고. 2가 B에 안 속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마이너스 3, 0, 2A 마이너스 B가 B에 속했기 때문에 버려졌겠다.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석해서 얘네들이 B에 속해야 되면 원소들이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파트만 같이 풀어보면 요거 대신에 이 3-1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 대신에 살아남은 2가 B에 속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3, 0, 2A 마이너스 B는 B에 속했기 때문에 커플링을 버리면 버려졌겠지. 그치? 근데 B에 지금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이고 6이고 A 마이너스 2B가 있잖아요. 그쵸? 얘들아 그러면 서로 한 방씩 맡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무조건 다르잖아. 그치? 그럼 0이 누군 거야? 얘가 0인 거고 2A 마이너스 B 얘가 6인 거겠다. 그치? 그럼 얘랑 연립해서 A값 B값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번. 이제 4번은 사실 저 풀이에 나온 것처럼 저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에서 말하는 게 맞나 틀리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렇게 조건이 명확하다면. 근데 그때 우리가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A 교집합 B와 이제 A가 B에 속할 때 어떤 여러 관계들을 배웠었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설명하자면 둘이 속하니까 둘이 겹치는 거 구하면 A 나올 거고요. 둘이 합치면 B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꾼 다음에 뒤집어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못 모은 것, 내가 띠부띠부실로 설명해줬잖아. 서로 못 모은 것들이 얘가 못 모은 게 얘가 못 모은 거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시즌 중엔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세 번째로 B는 A가 갖고 있는 걸 A는 B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안해. A가 갖고 있는 건 B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A 입장에서 B랑 헤어졌어. B랑 커플링 다 갖다 버렸더니 나한테 남는 게 없네. 왜? 얘 물건은 다 얘도 갖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B랑 겹치는 걸 갖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렇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요. 네, 뭐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저런 문제들을 봤을 때 딱딱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성질들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문제로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5번. 이거 좀 어렵다. 5번 문제 한번 읽을까요? 자, 문제 보시죠. 결국 문제에서 뒤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뭔가 복잡한 암호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게 뭔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뭐 앞에 거는 A와 B에 대한 값을 준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체 집합 U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수가 들어갑니다. 자연수를 다 넣어도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교집합 X를 구했더니 X가 나온대요.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았던 이 녀석이긴 하거든요. 얘가 무슨 말이에요? 야, A랑 X랑 겹치는 거 구했더니 그냥 X가 가지고 있는 게 나왔네. 그 말은 뭐냐면 X가 가지고 있는 건 A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겹치는 걸 구하면 X가 튀어나왔다. 사실 요 관계에서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서로 부분집합 관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누구랑 합친 거 얘네 둘이 합쳤더니 X야 라는 말은 뭐냐면 얘랑 합집합을 구했는데 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X 입장에서는 존나 쓸모없는 거였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X가 X한테 야 우리 합치자, 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너가 가지고 있는 거랑 합치자 하고 합쳤는데 X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 왜? 윤희야, 얘가 X가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요 녀석이 X에 속해 있던 거야. 그래서 X 입장에서는 얘가 힘을 못 해줘도 아무 쓸모 없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는 늘 말했지만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A 빼기 B구나. 그지? A 빼기 B라는 A에서 B를 뺀 게 X 입장에서는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이게 X한테 주어진 단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 X라는 녀석이 A 빼기 B는 포함하면서 뭐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요거 우리가 전 유형에서 한번 봤었는데 쌤이 뭐라 설명했냐면 얘는 X 입장에서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애들이었어. 그치? 내가 뭐 너무 사고 싶은 거.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내가 장을 보고 있는 마트에 있는 전체 물건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 속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5개고 여기 속하는 원소가 3개면 원래 내가 A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물품마다 살지 안 살지 고민해서 2의 5제곱까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 물건 3개는 무조건 사야 되잖아. 그치? 얘네들이 X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만큼을 지수에서 빼준다고 했었어.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A 빼기 B면 몇 개야? 4, 5를 빼니까 딱 1, 2, 3. 요거 원소의 개수 3개지. 그치? 맞아. 내가 꼭 사야 되는, 이 마트에서 내가 꼭 사야 되는 물품이 3개라는 거야. 그치? 마트에 물건 몇 개 팔아? 5개 팔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래라면 5번 고민을 했어야 돼. 그치? 물건을 살지 말지. 근데
요 A 빼기 B에 속하는 1, 2, 3은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 앞에서 고민 안 하고 지나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 고민 횟수가 3번 줄어. 그치? 우리 고민 횟수 줄는 것만큼 무조건 사야 하는 개수, 무조건 안 사도 사는 개수 지수에서 빼주라 그랬잖아. 그치? 요거 계산하면 얼마? 요게 답이 되겠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이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이 의미구나, 얘가 요 의미구나 해석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5-2번 봅시다. 5-2번. 5-는 너무 쉽고 야, 얘들아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누군가에게는 문제 시간을 푸는 시간을 너무 안 준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설명하면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인강 다시 들어. 알겠지? 녹화 강의 5-2번 한번 보자 얘들아. 5-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저 조건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담겨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 건데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A에는 내가 2, 4, 6을 집어넣을 거고 B에는 1과 8을 집어넣을 건데 그 다음 조건들을 보통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처럼 한국말로 얘네들을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정 어려우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든. 오케이? A가 X와 겹치는 커플링을 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버린 꼴이 됐네. 그치? 나 이거 버려도 나한테 변화가 없어. 그치? 그 말은 뭐야? 아, 나 X랑 사귀면서 커플링을 하나도 안 맞췄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X랑 겹치는 거 갖다 버려도 아무것도 안 버린 꼴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너 X 고를 때 A에 있는 건 절대 고르지 마. X도 뭐야? U의 부분 집합인데 너 X 만들 때 2, 4, 6 사오면 죽어. 사오지 말라는 거야. 그치? 내가 장 볼 때 2, 4, 6은 절대 안 사겠다는 거야. 그치? 왜?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사는 순간 커플링이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B에서 얘는 또 다른 이야기야. B는 X랑 커플링을 버렸더니 X랑 겹치는 물건을 다 갖다 버렸더니 얘한테 아무것도 안 남네. 그 말은 뭐야? 내 모든 물건이 커플링이었던 거야.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B 입장에서 X랑 커플링을 다 갖다 버렸어. 그랬더니 B한테 남는 물건이 없었다는 건 B가 X에 속하는 녀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X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X랑 겹치는 거 다 갖다 버리니 남는 물건이 없었던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에서는 X에게 무엇을 지시하냐면 X야 너 2, 4, 6은 절대 뽑지 마 라고 되어 있고. 그치? 그럼 너네들은 마트에서 장 보면서 U라는 마트에서 장 보면서 X라는 부분 집합을 만들 때 2, 4, 6 앞에서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얘가 담지 말래잖아. 그지? 그 다음에 X가 B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X한테 야 1이랑 8은 무조건 사와 이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품목 2개 생겼다. 너네 저기 앞에서 서서 고민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원래 마트에 물건을 8개를 팔아가지고 2번씩 왜? 사고 안 사고 8번 고민했어야 되는데 2, 4, 6 절대 사보지 말라 그러고 1, 8 무조건 사오라고 하니까 이 5물품 앞에서 내가 고민을 안 하겠다. 그지? 그럼 5번 고민횟수가 주는 거야. 그지? 그럼 몇 개? 8번 고민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도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오세요. 제가 집합을 계속 무언가의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게 굉장히 일치해요. 그죠? 특정 집합들은 얘에 빗대서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떤 집합은 요거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지금 요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에 좀 익숙해져 보시고 푸시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지옥의 시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책으로 바로 하기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애초에 베이직 센을 하고 넘어온 거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봐보죠. 오늘 연산복칙 하면 끝내겠는데.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녹화 강의를 줄 거기 때문에 수업의 템포를 빠르게 잡는 거야. 1시간 반밖에 없는데 너네 문제 풀 시간 15분씩 줄 수 없잖아. 그래서 템포가 빠른 이유는 어차피 녹화 강의를 줄 거니까 나중에 멈춰놓고 다시 공부해 이 뜻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됐으면. 제가 개인 질문도 더 받아드리니까. 자, 필수예제 6번 보시죠. 자, 6번 보시면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벌써 개복잡해, 그치? 그래서 이 책이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이 단원에서 처음으로 그 연산을 배웠거든, 앞에서. 그래놓고 나오는 첫 문제가 이거야. 갑자기 이거 풀래. 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야 돼. 지금 이 연산법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왜 어려워지냐면 집합이 보통 3개씩 나와. A, B, C 3명이 등장하니까 너네가 만약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U를 좀 뚱뚱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요 안에다가 집합 3개를 그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더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훨씬 많아지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도 복잡해지지만 늘 말하는 건 똑같아. 이 방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고 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뭐를 넣어야 되는지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의 성질을 보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살펴보고 있는 이 유형은 그림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좀 간단하게 해줘봐 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일단 우리 그림 먼저 보고 가자. 봐봐 얘들아. A고 B고 C야. 그치? 그럼 얘들아 여전히 똑같아. A에서 B를 뺀다는 건 A 입장에서 B랑 겹치는 요 파트를 뺀다는 거니까 어디냐면 요만큼이 될 거야. 쌤이 주황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요 파트가 A 빼기 B가 의미하는 거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A 빼기 C의 의미는 A 전체에서 C와 겹치는 파트를 빼줘 라는 거니까 어디냐면 요렇게 될 거야. 파란색은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칠할게. 그럼 얘네들이 합한데 얘들아. 그러면 뭐만 빠지게 돼? 요 B 파트만 빠진 A에서 요 파트만 빠진 게 되는 거야.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 뭐냐면 얘 그러면 A에서 뭘 뺀 거냐면 A랑 B랑 C랑 셋이 겹치는 영역을 뺀 거네. 좀 어렵지만 요 가운데 요 영역이 뭐야? A랑 B랑 C랑 셋이 겹치는 영역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데 너네가 개 막혀 그냥.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못 정리하겠어.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얘가 뭔지 때려 맞추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게 답인 거지. 이해돼? 얘 같은 경우는 보기 이게 없겠지? 얘 같은 경우에 보기에 이게 없지만 얘를 정리하면 나오긴 해. 얘들아 A에서 A 입장에서 A랑 B랑 C랑의 겹치는 파트를 뺀대. 그럼 얘들아 이거 사실 A한테 의미 없는 거야. 요 파트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나랑 안 겹치는 것만 갖다 빼는 거잖아. 나랑 겹치는 것만 갖다 빼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사실 그냥 여기서 아니 이거 너무 설명하기 어렵겠다. 어쨌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치? 요걸로 풀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최후의 수단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는 결국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이야.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차집합은 언제나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냐면 뒤에 걸 뒤집고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걸 뒤집고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런 걸 너네 이런 거 잘하잖아. 어떤 거 잘하냐면
이런 거 보면 너네 어떻게 x로 묶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물론 얘보다는 집합이 훨씬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도 a 곱하기는 아니지만 교집합이 곱하기랑 비슷한 의미니까 곱하기 a 곱하기.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로 묶을 수 있어. 누구랑 누구를 b의 여집합이랑 c의 여집합을 얘로 묶을 수 있어. 우리가 이거를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분배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어려워 얘는.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 그냥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여기다 넣고 이 사이에 연결자로 뭐를 사용하면 되냐면 요 합집합 기호를 사용하면 돼. 이해돼? 요거는 차차 해보자. 요 파트가 원래 요게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통된 부분을 앞으로 빼잖아. 우리 x 할 때도 그렇지. 그 다음에 뭐로 연결해 얘들아? 이거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x 뒤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 얘를 어떻게 묶은 거냐면 x 곱하기가 공통된 파트잖아. 그렇지? 그래서 x 곱하기 한 다음에 y랑 z를 접고 그 사이를 얘네들 사이선 더하기 기호로 연결해 주는 거야. 너네 이거 할 줄 알잖아. 그렇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요거인 거 알잖아. 얘도 개같이 생겨서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요 기호로 묶은 거 똑같은 거고 가운데 원래 사이에 달려있던 합집합 데려온 거 똑같은 거고. 그렇지? 이해되니?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야 돼. 무슨 생각해야 돼 또? 아 이거 개복잡하게 생겼네. 그렇지? 아 C가 너무 많다. 뭘로 바꾸자?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얘 위에 C를 그냥 한 번에 빼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다 뒤집는다. 뒤집는다는 건 집합 입장에서는 C를 있으면 떼고 없으면 붙여주는 거고. 그렇지? 기호 입장에서는 위아래를 말 그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유리야 진짜 몇 번을 끼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본다 치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겁나 익숙한 형태잖아. 그치? A랑 누군가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구한다. 뭐야? A에서 저 뒤에 있는 녀석을 빼주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겠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길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 은근 과정 이거를 너네한테 주고 얘 구하라고 하면 뭔가 못 구할 것 같지만 이 과정 하나는 이해가 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풀다 보면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보기 이거 있나요?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랑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 거야. 너네도 한번 6-1번 둘 다 풀어보자. 좀 걸릴 거고 못 풀 수도 있는데 6-1번 하나하나 퍼즐 풀듯이 해보자. 그래서 너네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나중에 내 풀이를 들으면서 보면 되겠다. 그지? 바로 꼭 적어야 된다. 얘 왜 안 뒤집어? 우리 기호도 다 뒤집어 그러잖아요, 그죠? 기호를 뒤집고 순서를 바꾸면 공통 부분이 돼요. 얘들아 교집합 기호나 합집합 기호는 왼쪽으로 좀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럼 바꾸면 공통 부분이 보이는 문제들도 많아.
순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 C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 뒤집고, 그렇지? Q도 뒤집고, A도 뒤집고, 그렇지? 가로 쳐. 이 녀석이랑 비교해봐. A 오른쪽 거 순서만 바꿔줘. 그렇지. 이렇게 앞도다리가 똑같네, 그렇지? 그럼 앞도다리 접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렇지? 사람은 B. 그냥 가운데 이거는 아니지. 이 상에 뭐가 있었어? 그렇지. 뭐야 이거? B랑 B가 자꾸 이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같이 보시죠. 슬슬 고민 좀 해봤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꿨어야 했는데 안 바꿨네, 혹은 이걸 뒤집었어야 됐는데 안 뒤집었네를 저랑 같이 보면서 찾으시면 돼요. 뭘 잘못했나? 근데 요거 얘들아 어려운 게 맞아. 얘들아 원래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안 익숙해.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푸는 사람들이 좀 있대. 근데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긴 형태가 왼쪽이랑 오른쪽을 합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지? 근데 이게 좀 별로 아니야? 그럼 너네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어. 첫 번째, 누군가랑 교집합, 누군가의 여집합이네. 그럼 이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서 빼기 B 빼기 A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나? 하기 힘들지, 그지? 그래서 얘로 풀면 훨씬 편하지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게. 오케이? 어쨌든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들었니? 어떤 녀석의 교집합 그리고 어떤 녀석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형태잖아, 그렇지? 이게 딱 무슨 형태야? 차집합의 정의 형태야. 얘에서 얘를 뺀 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이 동그라미랑 세모자리에 이런 못생긴 애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네 눈에 잘 안 보이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걸 꼭 보라는 건 아닌데 요렇게 생각해서 얘를 정리해도 된다. 근데 꼭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왜? 너네 그냥 여집합 보이고 차집합 보이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차집합보다 교집합이 더 편해,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너네는 아까 첫 시도에 뭐를 했을 것 같냐면 일단 저 여집합을 안으로 좀 넣어주고 싶다 해서 처음에 뭘 했을 것 같냐면 드 모르간을 먼저 적용하긴 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옆에다 법칙을 적어줄 거예요. 그럼 너네가 막힌 곳이 너네가 적용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겠죠 해서 아니야 뭔 소리야 미안해 얘들아 하기 전에 B 빼기 A를 먼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A-B는 요렇게 된다는 차집합의 성질을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해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얘를 뒤집어주면 B의 A의 여집합 요게 1번 그치? 어디서부터 본인이 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여집합을 안으로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치?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드모르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답을 내셨다고 하면 그건 보통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에다가 여집합은 안에 넣어주면 얘들아 너네가 실수를 꽤 많이 하더라고 다 뒤집어야 돼 얘네들은 너네가 잘 뒤집는데 이 기호도 위아래를 뒤집어줘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공통부분을 찾을 때 사실 얘들아 너네 XY나 YX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 뭐 이렇게 적혀있다고 공통부분 X 못 찾아? 아니잖아 이렇게 있어도 X로 이수분해야 될 거 알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합집합 기호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 앞뒤를 그치? 그럼 얘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 녀석을 사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뭐 굳이 바꾸자면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앞에 같은 꼬다리가 있다 누구? 요거 그럼 내가 요건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어 꼬다리 적어 먼저 괄호 열어 그 다음에 뭐 적어? 얘는 비대리 올 거고 얘는 뭐가 남아? 비여집합이 남을 거야 그치? 그 사이는 뭘로 연결해? 요 사이에 있던 녀석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와 B가 안 가지고 있는 놈이 겹치는 걸 구했어 아무것도 없겠지 얘들아 서로 완전 정반대잖아 얘는 B고 얘는 B가 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고 그럼 겹치면 뭐가 나오겠어? 공집합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공집합과 A의 합집합을 구해라 얘는 뭐가 나오겠어? 그냥 A가 가지고 있는 그게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A가 되겠다 어렵습니다 문제 못 푸셨어도 괜찮아요 어떤 과정을 해든지 짝짝짝 보시고 본인이 막힌 거 질문하시면 돼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소괄호 2번입니다 소괄호 2번을 보시면 소괄호 2번에서는 A-B의 여사건과 A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얘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해지면은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보자 얘들아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보면 A랑 A 빼기 B의 여집합 교집합을 구하려면 되다 그치? 얘들아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야 누군가와 누군가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했어 그치? 얘들아 이거 뭐의 정의야? 차집합이야 차집합 그치? A라는 녀석에서 요 녀석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한 거니까 요거 빼기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얘를 빼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거에 전체 C를 붙여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긴 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꼭 너네가 식으로 안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돼 A에서 A에서 B와의 커플링을 뺀 거 있잖아 그치? 요거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요 조각이야 그치? 맞지? 이걸 A에서 다시 뺀대 그치? 그럼 어디가 다시 남게 되는 거야? 여기가 다시 남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야 A랑 B랑 겹치지 않는 파트만 살렸어 그치? 그거랑 다시 A랑 겹치는 파트를 빼주면 반대로 여기가 나오겠지 이해돼? 요거까지 너무 깊게 생각 안 해도 돼 요렇게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푼다?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 먼저 차집합을 이걸로 바꿔줘라 교집합으로 바꿔줘라 자 그러고 나면 뭐 쓰고 싶어?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지 그치?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뒤집으면서 이렇게 바꿔내야겠다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 전 문제랑 완전 반대되는 문제야 얘네들은 너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풀어 헤쳐야 돼 어떻게 풀어 헤칠 거냐면 얘들아 이 상태에서 너네가 헷갈리니까 쌤이 요 교집합의 순서를 바꿔 적어볼게 이제 너네가 분배를 해줘야 될 차례야 얘네는 분배되어 있는 걸 너네가 하나로 묶었다면 얘는 너네가 분배를 해줘야 돼 그럼 잘 봐 우리 얘 어디서 아까 이 분배된 이후의 식을 한번 봐봐 우리 어떻게 갖고 온 거야 얘는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 가운데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합쳤을 때 얘가 여기 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요 앞고다리는 어디서 온 거냐면 얘도 갖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있는 거. 우리 이거 인수분해, 이거 분배 법칙 하면 딱 요렇게 나오는 거였어, 그치? 왜? 얘로 묶었을 거 아니야, 너네. 아까 우리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요 앞고다리 똑같은 걸 묶어서 앞에다 일단 썼잖아, 그치? 가운데 있는 기호 여기다 갖다 쓰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겹치는 애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와 있겠지, 그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 녀석들 각자 여기에 요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해돼? 지금 반대되는 두 과정을 한 거야. 묶여져 있던 걸, 풀려져 있던 걸 묶은 거고 얘는, 그치? 얘는 묶여져 있던 걸 분배해 준 거야, 맞지? 그래서 이해 안 될 거 알아. 어려울 거 아는데 흐름만 좀 따라와 보자. 그러고 나니까 얘가 뭐가 돼? 아까랑 봤던 그거다. A랑 A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걸 찾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다, 그치?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애랑 얘랑 합쳐봤자 그냥 이거 그 자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밑에 있는 문제들도 아마 푸실 때 어려울 텐데 천천히 풀어보시고 제가 이 파트는 좀 상세하게 또 풀이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 7번부터는 50분도 됐고. 그래서 얘들아 숙제 내줄 건데 자, 개념편. 내가 그때 말했다시피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알아,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은 고민만 해오고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해. 요거 같이 어차피 너네가 모르는 건 보통 다른 애들도 몰라. 여기 풀면서 특히 3번 같은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 알겠지? 와서 질문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념편은 요만큼. 그 다음에 유형편 볼까? 우리 유형편 저번에 어디까지 했니, 얘들아? 45까지 숙제 내줬었어? 46부터 다음엔 너무 많고. 유형편은 46부터 47까지만 할까 일단은? 오케이, 그게 낫겠다, 그치?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유형편 46, 47. 꼭 숙제 잘 표시해 놓으세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게 오늘 숙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고생했어요. X가 아니고 A가 아,